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또 시작됐죠. 지난번에 시간에는 우리가 K 반도체 벨트 510조짜리 나라의 운명을 건 기억나시죠? 배팅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하나 배팅에 들어갔어요. 이번 배팅은 뭐냐? 차세대 플랫폼 혁명 기지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이에요, 한국. 과기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기도 판교에다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미국은 아마 메타버스 호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는데 하여튼 얼라이언스를 맺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얼라이언스를 맺으셨는데, 자, 그럼 누가 참가를 했냐? 일단 정부가 주축 앞장을 섰고요. 25곳이 참여를 했는데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KBS, MBC, SBS, EBS 분당 서울대병원, 롯데월드, 메타버스니까 메타버스 영상과 관련이 있으니까 KBS, MBC, SBS 하여튼 다 참여해서 힘 모을 수 있는 데를 다 참여해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통적인 메타버스를 만들면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에 글로벌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게 될 수 있다 해서 25곳이 힘을 합쳤습니다. 한마디로 민과 관이 같이 손을 잡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고, 이제 뭐 세금 뭐 깎아주고 여기에 투자가 들어가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총을 당겼다고 할 수 있고, 메타버스나 가상세계가 옛날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생각을 해보면 딴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뭐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니까 그 자체가 플랫폼이 되겠죠. 자, 이거를 생각을 하고 요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내 기업들이에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를 줄을 쫙 세서 보면은 벽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1번 벽이 있고요. 이게 2번 벽이 있어요. 1번 벽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있는데 애플은 혼자 딴 세상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자, 이거 영상 끝날 때까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가 위에 있고 마가 아래에 있는 무려 거의 2배가 차이 나죠. 800조와 1300조니까 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바로 아래 페이스북이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사실 페이스북은 덩치 차이가 좀 납니다. 50% 이상 차이가 나는 페이스북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위에 있는 기업과 아래에 있는 기업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마가라고 불리는 데와 페이스북의 차이를 보면은 위에 있는 데들은 다 자신들만의 글로벌 플랫폼이 있죠. 세계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아이폰 그 자체죠. 아마존이야 뭐 아마존 쇼핑 자체가 우리들이 뭐 정보 다 넣고 하니까 자체 데이터 만들고 문제가 없어요. 구글은 검색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자기들 플랫폼에 있고 자체 정보를 생성하는데, 페이스북도 사실은 아니 야 이거 나처럼 막강한 플랫폼이 어딨어. 세 개를 다 뒤덮었는데 코리아하고 일본 정도 빼면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이 세 개를 뒤덮었거든요. 막강한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iOS 14.5라는 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애플이 개인정보 추적 제한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아이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느 날 이런 게 뜨죠. 이 앱이 당신의 검색과 사용 이력 정보를 추적하는 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옛날에 안 떴습니다. 뭐야 이거? 당연히 허락 안 하지. 노를 누르잖아요. 당연히 노를 눌렀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기업이 생겨요. 왜냐? 이걸 노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앱스토어는 정말 엄청난 막강한 플랫폼인데 이게 뜨게 만드니까 여기 있는 앱스토어에 들어오는 모든 앱은 저걸 뜨게 만들었어. 저걸 만약에 노를 누르면은 이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데이터를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옛날엔 가져갔냐? 옛날엔 가져갔죠. 물론 그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아니 뭐 쓸데없는 쇼핑 앱이 내 뭐 당신의 사진에 아니면 당신의 전화번호에 당신의 뭐 검색에 이력하는 걸 허락하시겠습니까? 맨날 이런 거 뜨잖아요. 뭐야 이거 하고 안 뜨면은 걔들이 정보를 못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못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타겟 광고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글을 가끔 보면 여기서 제가 뭐 강아지 키우고 싶다 강아지 키우고 싶다 한 3번 얘기하면은 제 구글 나중에 화면에 강아지 사료 뜨죠. 진짜 뜹니다. 야 뱀이 멋져 뱀이 멋져 하면은 유튜브 거기에 뱀이 떠요. 누가 뱀 키우는 거 갑자기 이런 게 뜨는데,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타깃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넘을 수 없는 벽 뒤에 있는 페이스북은 난리가 나요. 왜냐면은 얘네들한테는 이거는 거의 뭐 사용 선고까지 아니더라도 엄청난 타격이 있죠. 페이스북은 광고 비중이 전체 매출의 97%입니다. 사실상 타겟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예요. 페이스북은 소상공인 광고주라 그러는데 광고주가 700만 명이니까 어떤 대기업한테 광고를 몰아받는 게 아니라 상위 100위 광고주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고 700만이 넘는 소상공인이 광고라는 게 거의 절대적인데, 문제는 작은 광고주들은 대기업들이야 전체를 향해서 뿌리지만 소상공인들은 타겟 소비자 맞춤형 광고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전체를 다 뿌릴 수 없잖아. 돈도 없는데 20대 물건은 20대한테 뿌리고 30대 물건은 30대한테 뿌리고 이런 타겟 광고가 필요한데, 페이스북은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쟤네가 저걸 막아버리면은. 그동안은 자기들도 정보를 생성하고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는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는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저걸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 난리가 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러면은 피해를 보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본다. 그래서 작년에 페이스북과 애플의 전면전이 펼쳐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냈죠. 여기 나오죠. 애플과 싸우겠다. 누구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가 대기업의 횡포인 애플과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페이스북도 대기업인데? 하여튼 뭐 싸우면서 어떤 걸 했냐면은 아이폰 쓰지 마라. 그리고 저커버그 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나는 삼성 스마트폰의 열혈 팬이다. 갤럭시의 팬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꼬리에 있는 내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지. 하여튼 안녕하세요. 삼성 스마트폰의 열혈 팬이다. 그런 소리 해서 지금 애플과 페이스북은 서로 멱살 잡고 싸우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스북이 애플에다가 저런 광고 올리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애플이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겠어요? 애플한테 말이 안 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세계 몇 위 기업입니까? 사실상 세계 5위 시가총액 900조짜리 기업이 애플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강력하게 항의해야겠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애플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가던가. 앱스토어 나가던가. 뭐 맘대로 해던가 나가던가. 진짜 한마디 했어요. 나가던가. 어쩌라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미 저거 발표할 때 페이스북의 저항을 예상했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사생활 침해를 유지하려는 뻔뻔한 시도다. 세계 랭킹 1위 회사가 세계 랭킹 5위 회사한테 하는 거죠. 그런 뻔뻔한 행동을 하지 마라. 감히 페이스북에 저런 얘기하는 기업도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때 사실은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나는 알고 보니까 위에 있는 저 마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넘을 수 없는 벽 아래에 있는 위의 천상계와는 다른 하나의 앱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거를 넘는 게 이 회사의 목표가 됩니다. 어떻게든 이걸 넘고 쟤네들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쟤네들처럼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하고 내가 쟤네들한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원하죠. 게다가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를 하니까 사용 이력 정보를 추적하는 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예스 누르신 분 있습니까? 뭘 깔았어. 근데 이 앱이 갑자기 당신의 검색과 사용 이력 정보와 당신의 전화번호와 사진 등등 뭐에 접속하는 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게 몇 퍼센트가 허락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20%는 그래도 허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저거로 키니까 아이폰에서 무려 96%의 이용자들이 추적을 거부했다. 4%만 동의했다. 한마디로 거의 전부가 저거를 끄는 거예요. 나 같아도 끄지 솔직히. 그 앱으로 내가 무슨 엄청난 이득을 보겠다고. 맞춤 광고 안 보여줘도 돼. 내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알아서 찾을게. 자꾸 내가 뭐 하는지 알아갖고 자꾸 맞춤 광고를 보여주고 너를 위한 거야. 그런데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광고주를 위한 거지.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 나는 꺼버리죠 당연히. 아이씨 뭐 자꾸 맞추는 거 필요 없어. 우리 강아지가 뭐 먹는데 네가 뭐가 궁금해. 딱 꺼버리니까, 게다가 아이폰이 저런 강력한 정책을 피니까 오히려 아이폰 사용자들은 오히려 만족감을 표시한다. 자꾸 내 정보를 빼가지 못하는데 만족감을 표시하고 92%가 그런 거 안 하는 안드로이드는 안 쓴다 뭐 이런 말 하니까, 물론 그러니까 우리 마크 저커버그는 삼성폰 좋아요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 둘이 저렇게 싸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은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 때 광고주가 비용을 내는 무료 인터넷이 좋냐, 아니면 우리가 구독 같은 거라는 구독 중심의 소비자가 비용을 내는 구독 중심 인터넷이 좋냐, 이걸로 싸운다는 말을 많이 해요. 뭔가 광고가 덕지덕지 붙었지만 무료, 아니면 클린하지만 구독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우리가 예를 들면 프리미엄을 같은 보죠. 구글 프리미엄을 본다거나 아마존도 돈 내면은 가능하죠. 아마존 월드. 여기도 애플도 아이폰 사면은 거기 있는 거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구독하면은 거기 있는 거 사용하게 해주고 이런 건데, 페이스북은 그게 아니라 광고주한테 돈을 받으니까 너희는 광고 덕지덕지 붙은 그런 광고 중심의 인터넷 세계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구독 중심의 인터넷으로 가자. 그래야 더 짭짤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페이스북은 당연히 야 니들 그러면은 무료 인터넷에 미래가 걸린 문제다. 돈 받고 하려는 거 아니냐. 애플 니네 그거 반독점법 위반이다. 니들 안에 있는 자사의 애플 앱만 선호하도록 하고 외부 앱은 그러는 거는 이거 위반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물론 애플은 어쩌라고죠. 우리는 너희들의 데이터 수집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페이스북은 물론 주가에 큰 타격은 아직 없어요. 아직은 뭐 숫자로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스북은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잖아. 사실상 글로벌 카카오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정도 빼면, 중국 정도 빼면은, 동북아 정도 빼면은 거의 전 세계 메신저를 장악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건 사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떤 자기 플랫폼을 갖고 싶고 저 위에 있는 마가 쪽으로 점프하고 싶으니까 얘들이 근본적으로 내세우는 게, 미래를 보는 게 이겁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휘둘리지 않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싶고, 페이스북의 근본 가치이자 목표가 연결이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얘네들이 가야 되는 길은, 페이스북이 가야 되는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연결과 플랫폼을 합친 메타버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글로벌 모든 기업 중에서 메타버스를 가장 간절하게 추구하고 지금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페이스북이죠. 요즘에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 페이스북이 이거 삽니다. 이렇게 된 거. 오큘러스라고 지금도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VR 기기? AR 기기? 요 기기의 1인자거든요. 2014년에 이미 2.5조 원에 샀어요. 가상현실 기기 세계 랭킹 1위 업체가 갖고 있고 게다가 2019년에 뭐를 발표했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직 안 나왔어요. 2021년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가상 VR 커뮤니티 호라이즌, 한마디로 메타버스 중에서 자기가 만든 플랫폼을 발표했어요. 페이스북 호라이즌이라는 건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올해 요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 들어갈 때 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게임이잖아요.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겠다. 봅시다. 얘들이 만들었다는 모습. Here, on my face. Welcome. This is Horizon. Think of me as your guide. 야, 이거 쓰고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야. You know, Horizon is filled with 이게 페이스북인 겁니다. 페이스북. Play stuff, make stuff, fly stuff. What? What up, Stuart? Wait, I want to. 실제로 보면 저러고 있는 거죠. Horizon isn't about rules or lim. 자, 하여튼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표했어요. 아마 여기에다가 거의 올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VR 게임 사업 굉장히 많이 인수하죠. 저기다가 올인을 하는 사기 때문에 게다가 저거만 발표했냐? 하나 더 있어요. 페이스북이 2021년에 또 선보일 게 하나 있습니다. AR 글래스, 증강현실 글래스 안경이라고 부르는 아리아라는 거 옛날에 보여드렸는데 나올 거예요. 2021년에 요렇게 된 거. 사람이 쓰고 다니면 이제 자비스죠. 자비스 띠디디디디 하면서 띠디디 누구누구 띠디디 누구누구를 2021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가장 베팅한 회사니까. 참고로 가상현실은 아까 들어가서 봤듯이 다 가상이죠. 증강현실은 다 가상이 아니라 우리 자비스처럼 배경은 현실인데 여기에 가상이 뜨는 거. 뭐 지나가면은 버스 어디로 간다 지나가면은 날씨 어떠다 뜨는 게 증강현실이죠. 말 그대로 현실인데 증강이 된 거냐 현실인데 가상이냐 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런 글래스를 쓰면은 뭐 이렇게 보이겠죠. 야 이거 띠리띠리따. 근데 이거 너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기 뜰 거 아니에요. 3학년 2반 뭐 아니면은 어디 있는 누구 부장님 뭐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설정함에 따라서 뚜두두두두 거면은 뭐 나쁜 놈 뚜두두두 거면은 양아치 뭐 이런 거 뜰 텐데 이거 프라이버시가 좀 그런데 뭐 하여튼 그게 되고 야 그러면은 얘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증강현실이건 가상현실이건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됐다. 또 글라스 형태가 지금은 뭐 이렇게 무겁지만은 굉장히 조그맣게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페이스북이 생각하기에 스마트폰? 그거 왜 들고 다녀? 주머니 무겁게? 스마트 안경이 됐건 뭐 스마트 워치가 됐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글라스가 됐건 뭐가 되면은 그거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기의 기능은 사실 별로 없죠. 전화기 말고 우리가 연결하는 어떤 기계인데 지금 무겁고 크다는 거죠. 자기들이 저걸로 하면은 순식간에 대체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통해서 메타버스든지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로 연결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지배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폰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플랫폼은 스마트폰인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아이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대의 플랫폼을 점유하고 있는 1위는 애플인데 그렇기 때문에 넘사벽으로 1등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애플이 생각하기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하고 페이스북은 애플과의 정면 충돌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둘이 머리 부딪힌다는 거죠.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 꿈꾸는 세상이 말도 안 되는 거면 나락일 거고 정말로 저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전화기에 불과했던 너는 갈 거다 하고 이빨을 갈고 있다는 거죠. 나를 지금 네가 이렇게 무슨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데이터를 뭐 넘기냐 안 넘기느냐 너희들을 뻔뻔한 놈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시장을 만드는 순간에 오히려 내가 플랫폼이 되고 너희들을 날려버리겠다. 애플과 페이스북의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게다가 이게 상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얘기를 하죠. 자신들의 미래 방향이 어떻게 갈 거다. 지금은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연결, VR, AR의 시대로 갈 거다라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런 페이스북의 어떤 긴 전략으로 보면은 그럼 거기에 쓰이는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VR 세계로 들어간다고 치면 가상 메타버스로.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표했죠. 그 유명한. 그랬다가 이게 감히 니들이 화폐를 건드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냐?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과 유럽 정부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잘못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날라가랬죠. 여기서 리브라 돈 아니다라고 나중에 뺐어요. 빼고 새롭게 이름도 바꿨죠. DM이라고 바꾸면서 지금은 사실상 글로벌 화폐에서 페이스북 도토리로 바뀌었죠.
역할을 쭉 바꿨어요. 뭐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을 포기하고 기존에 자기들이 얘기했던 뭐 법적 화폐 연결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사실상 페이스북 도토리로 바꿨는데 페이스북 도토리로 바꿨다는 말인즉슨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상 세계의 화폐 야 이거 똑같잖아 그러면 뭐가 달라 아덴이나 뭐 골드나 똑같은 걸 바꿨기 때문에 얘들이 꿈꾸는 시대가 뭔지 뭐 거의 뭐 눈에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 아까 전에 사실은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야, 여기는 아이폰 세계 최대의 플랫폼 여기는 아마존 뭐 당연하고 구글 검색 당연하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막강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야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윈도우에서 뭐 플랫폼이지도 않고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이지 않냐 맞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면 페이스북은 호라이즌으로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고민을 하죠. 만약에 저런 걸로 넘어가면은 자기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답을 이렇게 냈어요. 쫙 보니까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는 이유가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은 제일 급한 건 페이스북은 연결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만남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뭔가 뭐 놀고 뭐 그런 걸 하겠지만 사실상 가장 급한 건 가상 일터 프로그램 재택근무를 해주는 플랫폼이 가장 급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택근무로 사람들이 집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기엔 사람들은 집으로 간 게 아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온 얘들을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의해 줘야 된다. 우리가 회사를 정의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 실제로 이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자기들이 고민한 끝에 나온 정의. 그게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그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뭐냐면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3D 회의실 앞으로 미래에 일할 수 있는 일터의 플랫폼인 프로젝트 메쉬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축구선수 아니고요. MS 메쉬예요. 이게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자 일단 인사부터 하시고요. 스텔라형 안녕하세요. Over a decade ago, we declared we were all in on the cloud because we understood 나오죠. 우리는 올인을 선언했다. 클라우드에. thrilled to take that next step, announcing a new mixed reality platform, Microsoft Mesh. Think about what Xbox Live did. 자,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를 소개하는 이 장면인데 메쉬가 이런 겁니다.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o,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굉장히 different 멀리 있는 둘인데 So this net 쓰는 순간에 와 씨. here. challenge us.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거죠. 쓰는 순간에 저게 나온 거죠 지금. 일을 같이 하는 거지. Deepen our understanding. 선생님은 멀리 있지만은 선생님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우는 最后一笔的时候往前 야 실제 될까? 저거를 발표했어요. 저 플랫폼을. 이게 미래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일터 플랫폼이자 증강현실이자 가상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장을 입은 정장을 뭐 속옷만 입어도 되지 사실 보이는 게 따라 다르니까 내 아바타가 회의에 들어가서 아무리 거리가 멀리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발표했는데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모습 is the 메쉬입니다. ability for us to persist these spaces across time and geographies. 여기 있는 사람만 자기죠.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건데 자기가 있으면은 자기 집에 있어도 pick up precisely where we left off with the annotations, 이렇게 모여서 with the 3D models, 얘기를 하는 with the 뭐 회의를 point of 하는 view that 뭐 만들 the 때 brain wanted us to 위에 take a look 아이디 at 뜨는 it. 거죠.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And at 이상한 거 지면 안 any point in 되고요. time, if they need the help of 이렇게 해서 the brain or 서로 the 얘기를 sun 하는 or an 요런 expert eyes or 플랫폼을 hands, 발표했습니다. they just know that they are just a 문제는 요거 성능이겠죠. 요거 so 성능이 thinking 얼마나 따라갈지가 문제지만 그럴듯합니까? 야 저게 진짜 되면은 저게 멋지잖아요. 딱 보더라도 누가 저 안에 들어가서 이걸 쓰면서 회사를 안 나가도 되겠죠. 저 만약에 저게 진짜 저렇게 잘 되면은 딱 쓰면은 예를 뭐 미국에 있는 누구나 아니 옆에 있는 누가 이게 만약 잘 되면의 문제인데 그러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애플이 차지하고 있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던 헤게모니가 순식간에 넘어지면서 이런 거에다가 뭐 전화 기능 넣는 건 일도 아닐 테니까 순식간에 헤게모니가 넘어갈 것인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페북은 호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외우기 쉬운 메쉬 이걸로 사실상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겠다. 아까 전에 증강현실이라 그러죠. 끼면은 증강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로 간 거고 아까 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으로 들어가는 가상현실을 지금 둘 다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런 거죠. 두 회사 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시장의 플랫폼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도권을 잃고 있는 회사죠.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물론 지금 아까 전에 이게 너무 투박하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핸드폰은 그랬어요. 과거 핸드폰은 뭐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지금처럼 바뀔지는 아무도 몰랐으니까 지금은 이게 초기 버전이지만 진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이런 걸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 멋있는데? 야 괜찮다. 딱 끼면은 야 진짜 괜찮다. 이거 생각만 해도 야 여러분들과 내가 딱 꼈을 때 어디 저 뒤에 있는 어디서 갑자기 공중에서 모여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날아다니면서 딱 끼면은 난 여기 앉아갖고 거기서 뭐 썰을 풀 수도 있는 거고 야 이게 일을 거기서 한다든지 야 이거 만약에 되면 정말 멋있는 세계가 아닐까. 꼭 저게 실현할 때까지 제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런 시대가 오면은 결국에 저 내용들은 다 우리가 실제로는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클라우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어떤 데이터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클라우드에 올인을 했다. 아까 전에 봤지만 사티아 나델라 형을 MS CEO로 내세우면서 클라우드에 올인을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그렇게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 사실상 클라우드 시대, 데이터 시대에 어떤 가상현실의 세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 이제 망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애플이 혼자 2000조가 넘거든요. 애플만 여기 위에 있어요. 요렇게 위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서. 물론 지금 가장 지배적인 어떤 플랫폼인 지배적인 기구인 아이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해요. 그냥 망상으로 들으시죠. 재미로. 애플은 여기 위에 있는 미국 기업 중에 아래는 중국이니까 위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 중에 유일하게 중국에서 통한다 그래야 되나? 중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아래는 안 돼요.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제일 크니까 반쪽을 하는 거죠. 나머지들은. 여기는 페이스북은 안 되죠. 어딜 못 들어가죠. 구글 쫓겨났어요. 들어갔다가 유튜브 안 되죠. 중국 아이들의 꿈은 유튜버가 아니라며. 당연하지. 안 되는데. 야 그건 당연하지. 야 유튜버가 아니겠지. 유튜버가 안 되는데 거기 검색 구글 안 하죠. 구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아마존? 될 리가 없지. 야 중국에서 누가 아마존으로 주문시키겠어. 그게 되겠어? 당연히 될 리가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에서 팔리지 않냐? 팔리긴 팔리죠. 1.8%.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비중이 2019년 기준 1.8%입니다. 그래서 얘들 열래요.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2018년에 뭐라 그랬냐면 야 쓰기는 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데 돈은 안 들어오더라. 뭐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돈을 내고 쓰는 곳이 거의 없다. 근데 항의할 수 없잖아. 중국에 가서 어떻게 항의할 거야? 중국에 사실 문 닫아놓고 하고 있는데 항의할 수 없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비중 1.8%예요. 그리고 보면은 세계 거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국 중에서 요 아래는 다 안 되는 거고 중국에 사실상 거의 못 들어가고 애플은 다르죠. 아이폰이 중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데 아이폰이 중국 사람들이 애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기 중국 비중 커요. 애플의 중국 비중이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20%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래를 한다고 쳤을 때 20%면은 굉장히 큰 숫자죠. 그 20%가 만약에 다른 데도 20%만큼 된다고 치면은 다른 요 아래에 있는 데도 시가총액이 한 20%는 올라야 되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20% 오르면은 비슷하죠. 아마존이 20% 오르면 비슷하고 뭐 망상입니다. 망상. 기본적으로 시장의 절반 한 20-30%를 없이 하기 때문에 애플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또 비판을 많이 받죠. 미국 내에서. 어떤 비판을 받냐? 야, 니들 그렇게 장사하는 거 뭐 우리는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냐? 시사한 것들아 하고 욕을 많이 먹죠. 야, 니들 중국에 고분고분해서 정보 같은 거 주면서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많이 받죠. 이거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건데 야, 니들 아이폰 개인정보 뭐 아까 전에 페이스북에는 뭐 접근 못하고 뭐 예스와 노우 하는데 중국에서도 니들이 예스와 노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당신의 정보에 중국 정부가 접근하는 걸 허용하겠습니까? Yes or no? 야, 이거. 그딴 거 하면은 바로 나가죠. 바로 아웃이기 때문에 정신 나간 놈들이 무슨 말도 안 소리 하냐고. 그걸 할 테니까 니들 그거는 못하면서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냐. 고객 디지털 키와 소유권 이거 중국 당국이 준 거 아니냐. 뉴욕타임스 얘기입니다. 물론 뭐 애플은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게 없다고 뭐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싸우는 거니까. 자, 니들 이거 중국 당국에다가 법적 소유권도 다 넘기고 한 거 아니냐. 솔직히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안 넘길 수는 없겠죠. 애플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안 넘기고 할 거야. 중국 정부가 야 쟤네 어디에 접속하지 보자 그랬더니 애플이 NO! 우리는 프라이버시권을 중시하고 자유와 권리를 그러면 아웃이죠. 야 바로 20% 날아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뭐 애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애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자와 데이터의 보안을 회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마찬가지죠. 중국 당국에 협조를 해야 되는 그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5월 21일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의원 4명이 차라리 철수해라. 아니 구글, 페이스북
이따가 철수한 거거든요. 얘네들은 못 참겠다고 철수했는데 니들은 왜 거기서 그거 하면서 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 그래갖고 뭐 가격 올리는 게 뭐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죠. 뭐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뭐 기업이니까 뭐 중국인은 중국의 어떤 그런 이건 경제라기보단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뭐 하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고, 하여튼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모두 다 생각하는 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가상세계 그러면 굉장히 먼 일 같고 굉장히 뭔가 꿈의 세계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접근을 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가 재택근무 같은 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왔듯이 생각보다 변화가 이제 빠르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